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냐면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인데요. 저희가 피해자한테 위임을 받은 거죠. 사건 의뢰를 받았고 이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디를 상대로 소송을 하냐면은 대한민국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냐? 왜 그러냐면요. 바로 국가배상법 때문입니다. 자, 국가배상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공무 중에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신체에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했을 때 손해배상을 하는 그 내용이 국가배상법에 담겨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교통사고 났으면 운전자가 있을 거 아니냐. 운전자가 있는데 운전자가 있으면 그 보험도 가입해놨을 거고 차량에. 근데 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가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아시죠? 한강부터 해서 쭉 파주까지, 임진강까지 자전거 도로가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 그 도로를 쭉 따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다가 보면은 파주 근처에 민통선이 있습니다. 강 쪽으로 철책을 쭉 치놓고 거기에 군부대가 있죠. 그러면은 그 민통선을 쳐놓은 데는 일반인들은 출입이 통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자전거 도로로 쭉 가다가 보면은 민통선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이어지고요. 자,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냐? 민통선에서 나오는 군인의 차량하고 일반인의 자전거하고 충돌이 난 겁니다. 자,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가고 있었고요. 민통선에서 나오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해서 이 자전거를 탄 분이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경골 골절, 그리고 슬개골 골절 등으로 해서 무릎 쪽으로 골절, 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은 거죠. 자, 쉽게 생각하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으면 되지 않냐. 보험회사로부터 전부 다 받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운전상의 12대 중과실 위반이라든지 교통사고 특례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가해자하고 형사합의하면 되지 않냐.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이렇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분도 당연히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자, 이게 어떤 사고냐면요, 군인이 본인 차량을 운전한 겁니다. 자, 직업은 군인이고 계급은 상사였는데 민통선에 근무하는 상사였겠죠. 그래서 본인 차량으로 군부대에 있다가 나오는 길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본인 차량으로 보험 접수를 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본인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차량이었어요. 즉 대인원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거였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분을 손해액 산정을 했을 때는요, 연봉이 3억이 넘어요. 실질적인 연봉, 원천징수, 납부영수증상의 연봉이 3억이 되는 분인데 금액을 산정하니까 십자인대 파열 14.5%, 영구장애로 산정하니까 손해액이 4억 5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책임보험 한도에 걸리기 때문에 다 보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본인이 무보험차상에 5억 이상의 무보험차상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본인 보험으로 무보험차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아시다시피 무보험차 상에는요, 약관상 지급 기준 그 금액대로 산정이 안 되거든요. 그 금액대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억이 보상된다, 법원 산출 방식대로는 5억이 보상된다라고 하면요, 약관 지급 기준대로 하면 3억 5천밖에 보상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1억 5천이 손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내 무보험차 상에는 처리하지 마라, 내 무보험차 상에 처리하지 말고 상대방 보험도 신경 쓰지 마라. 왜냐? 이거는 운전자하고 그리고 또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으로 손해배상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이 가해자만 피고로 잡고 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요, 결국은 약관 지급 기준대로가 아니라 법원 산출대로 산정할 수 있잖아요. 5억이라는 금액 전부 다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거를 대한민국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이 운전자, 그러니까 군인에게 구상을 하든 안 하든, 운전자가 가입돼 있든 이 보험사의 한도만큼 구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자, 괜히 복잡하게 우리 보험사 잡고 저쪽 보험사 잡고 가해자 잡고 대한민국까지 같이 잡아 소송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대한민국 한 군데에서만 받으면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우리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각종 관계돼 있는 가해자 보험사한테 구상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소송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액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되게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저희는 항상 그랬잖아요. 의뢰인이 어떻게 하면 가장 이득이 될 수 있을까, 가장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담 중에 그러면은 대한민국 상대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겁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이거를 저희가 상담을 할 때요, 상담을 하고 위임을 받고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가해자 보험사하고도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보험사 담당자이래요. 자기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하고 같이 처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말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는 다 배제시킬 거다. 보험사도 소송 안 할 거고 대한민국하고 가해자 이 군인 운전자하고만 상대로 소송을 들어갈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담당자는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보험사 보상가 직원 담당자도 그게 가능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가능하죠. 국가배상법이 있고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는데, 당연히 공무 중에 사고가 났고 군인이 개인적인 자동차 보험을 이렇게 운전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된 보험, 종합보험을 가입된 걸 확인도 안 하고 공무 중으로 이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과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진전 연대 채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만 받으면 전액 다 대한민국에 청구할 거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담당자가 이러는 겁니다. 자기가 몰랐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도 있군요. 자기는 20년 동안 보상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 봤다. 전부 다 보험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했지. 그런 경우는 처음 듣는다. 나중에 혹시 결과 나오면은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면은 자기도 이제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 누구한테 맡기냐, 어떤 전문가한테 맡기냐에 따라서 내 보상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물론 장애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 주체를 어디로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도 이 금액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한테만 상담을 받아보지 마라. 여러 명한테 상담 받아보고 가장 신뢰가 가는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리고 위임을 하고 그 사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당한 부상이고 내가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가 다친 정도에 대비해서 만족할 수 있는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고 여러 정보들을 검색을 하시고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한 사례 중에서 조금 특이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런 영상을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